상세도 축척 치수 넣기. 어떤 설계 도면을 보면 도면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요. 무슨 설계 도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도면이 있죠.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로 이렇게 관련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CAD 공간은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면을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하나의 파일로 보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설계 도면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연습한 거 4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하나의 파일로. 그래서 지금 하나의 설계 도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부품, 이거 부품, 이거 부품, 이거 부품. 이제 4개의 파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막 그래요. 또 이 나래관 건물을 이렇게 보면 이는 도면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10개의 그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좀 무거우니까 내가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제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설계 도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형이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도형이 작은 경우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뭐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 조그만 부품인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치수 기입이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치수 스타일이 다 이렇게 이 파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형은 작은데 치수는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결과가 돼요. 또 이 치수를 또 저쪽으로 이제 배치 출력 쪽으로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치수 스타일이 아니라 주석 스타일을 좀 써야 돼요. 주석 스타일이 쓰는 것이 정석인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세도 축척 치수 넣기. 첫 번째로 여기가 지금 50이죠, 50. 이 지금 도형을 너무 작아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 명령 써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인데 실제는 이게 25다라고 가정해서 25로 내가 치수 기본을 넣고 싶어.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실제는 측정된 값은 50이지만 나는 25를 넣겠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25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치면 25가 들어가죠. 실제 측정된 값은 50이지만 나는 25를 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죠. 부품이 작다 해서 이놈을 갖다가 스케일 명령 써가지고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고요. 간단한 작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되돌린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 팔레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성 팔레트. 자,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특성 창, 컨트롤 숫자 1이죠.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특성 창이 나오고 특성 창에서 선형 치수 축척이라고 있습니다. 1차 단위의 선형 축척.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반으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0.5 0.5로 하고 엔터를 딱 치면 25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선형 치수 축적, 그러니까 실제 측정된 값에다가 뭘 곱했어? 0.5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25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를 선택한 다음에 선형 치수 축척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선형 치수 1차 단위에 가보면 선형 치수 축적이 되는데 이 값을 비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시 컨트롤 Z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축적 제어하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그 변수 명령이 뭐가 있냐면 dim lfac가 있습니다. dim lfac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서 값을 비율을 선형치수 축척을 넣는 것처럼 여기서 비율 값을 넣어줍니다. 0.5 예를 들어서 0.5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걸 다시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선형치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5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변수 dim lfac를 이렇게 변수 값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정된 값에다가 비율만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성창에서는 이미 입력된 건 특성창 갖고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로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dim LFAC는 한번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입력이 돼 있어요. 0.5로.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려면 다시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게 25가 아니라 50으로 이렇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치수 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을. 우리가 치수 스타일을 D하고 엔터를 딱 치고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 주석이냐 아니냐는 것은 앞에 이렇게 뭐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 모양의 어떤 그림이 딱 보이면 이것은 주석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주석 스타일은 치수 있고 문자 있고 해치 있고 그래요. 확대 축소했을 때 그 치수 기비라든지 그 배율이 일정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 일관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도 마찬가지고 해치도 마찬가지고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선 치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치수 곱하기 1에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여기서 이제 주석이라고 돼 있는데 주석 앞에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 주석 앞에 꼭 체크를 해주면 지금 새로운 스타일은 이것은 주석 스타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주석이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주석 이렇게 주석인데 어떤 값을 갖고 냐면 치수 곱하기 1 요 값을 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야. 원래 사용한 치수 스타일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주석 스타일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 치수 스타일 값을 기존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손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치수 피처 축적도 딱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손을 못 대요. 이거 수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단위에 가보면 측정 축척이라고 있어요. 축척 비율이 1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그 치수 변수의 dim LFAC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된 값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죠.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요것을 현재로 설정하고 닫기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현재 치수 기입이 다른 스타일로 가 있으면 이 주석 스타일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아까 현재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석 스타일로 지금 치수 기입이 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찍고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실제 측정된 건 50인데 25로 나오죠. 그게 왜 25로 나오냐면 스타일을 이 주석 스타일은 곱하기 0.5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스타일을 쓰면 도형이 작은데 기존 스타일을 쓰면 치수 같은 문자, 치수, 화살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똑같은 스타일을 쓰게 되면 도형이 그 딱 적당한 것은 적당한 괜찮은데 작은 부품 같은 것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 그런데 주석 스타일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게 나타나요. 자, 한번 이걸 이렇게 기존에 치수 기입한 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렬 치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하겠습니다. 반지름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적당하면 다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치수 기입한 것이 적당하면 좋은데 조금 이걸 좀 키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뭐하고 균형이 안 맞냐면 이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주석 스타일을 쓰게 되면 이것은 좀 작게 보이고 이건 크게 나오고 그렇다고 치수 피처 축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건 특성창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창을 이게 주석을 사용한 치수 기입은 스타일을 사용하는 건 좀 달라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여요. 이게 삼각형 모양이 보인다는 것은 이게 주석 스타일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건 갖다 대면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은 주석 스타일을 쓰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특성창을 불러보겠습니다. 특성창. 주석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축척. 주석축척은 1대1을 썼어요. 1대 쓰는데 지금 1대1만 보이네요. 추가해가지고 1대2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기타에 보면 주석축척이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주석축척을 다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나온다 그러면 옆에 다른 도면하고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축척.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스타일이 주석축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주석축척에 대해서 배열을 기타의 주석축척을 바꿔주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바꿔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되죠. 작게 보이고요. 더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석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된 측정 축척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는 이제 모형에서 출력을 플롯을 할 수가 있고 배치 플롯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주석 축척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배치 출력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확대해서 출력을 내더라도 이 치수 기입한 것이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만약에 주석 축척을 안 쓰고 일반 그냥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 도형을 갖다 확대를 하게 되면 치수도 크게 나와요. 치수도 크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석 축척을 쓰면 그걸 갖다가 배치 출력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자, 도면 출력. 작업을 했으면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는 프린터로 프린트하지만 캐드는 플로터로 플롯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으로 캐드 도면 출력을 내는 게 플로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터는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를 해도 그것을 플롯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출력물이 나오지만 캐드는 설계 도면이 있으면 출력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복잡한 경우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출력물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모형 탭이 있고 배치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치 탭. 그래서 모형은 모형의 공간은 무한 공간이야. 무한 공간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출력을 낼 때는 종이가 정해져 있어. A3다, A4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A4로 출력을 낸다? 라면 이게 큰 건물이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 2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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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어떻게 돼요? 축소해서 A3면 A3 용지 출력을 나와야죠. 그래서 이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이 공간 무한 공간이지만 실제 출력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종이다. 배치는 하나하나 종이다 생각하면 돼요. 출력물의 공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모형 공간에서 작업하고 출력은 배치에서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모형 공간에서 출력 내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버전으로 배치 출력을 배우게 돼요. 출력 내는 걸 모형에서 출력 내는 방법이 있고 배치에서 출력을 내는 건데 이번 시간은 이 모형에서만 출력 내는 걸 배우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배치에서 출력을 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면이 4개입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지금 A3예요. A3.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도면 4장을 출력을 내려고 그래요. 출력을 낼 때는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 출력하는데 프린터를 내면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뭘로 내냐? PDF로 출력을 내는 거예요.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죠. 어떤 장소를 차지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선별해서 출력을 낼 수가 있어.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출력을 낼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캐드가 없어도 출력을 낼 수 있어. PDF로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 기본은 뭐냐? 캐드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무조건 PDF로 출력을 내는 거예요. 캐드에서 PDF로 넘어갈 때 그냥 하나의 그림 이미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캐드에서 사용된 레이어 속성까지 가지고 가요. 그 레이어를 갖다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PDF로 이렇게 저장된 것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DWG, 오토캐드로 불러오면 또 모형으로 또 갖고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PDF하고 CAD하고 이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버전 2017부터 해당이 돼요. 이 바탕이 검은 바탕에서 이렇게 칼라로 작업을 했잖아요. 이 칼라로 작업한 것은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가시성. 이게 내가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만약 칼라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칼라로 출력하면 잘 안 보이겠죠. 칼라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장은 다 흑백으로 출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칼라로 작업을 했어도 칼라는 특별한 경우만 하지 실제는 다 흑백으로 출력을 낸다. 그리고 PDF로 넘기는 것도 칼라로 넘길 수도 있고 흑백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하나 출력을 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PLOT, 플롯이라고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주로 가장 간편한 것이 컨트롤 P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P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플롯 모형 창이 뜹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창이 뜨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꺽쇠가 보입니다. 그걸 피면 이렇게 많은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옵션 창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PDF로 넘기는 것은 오토캐드 PDF. 또 뭘 많이 쓰냐면 DWG2 PDF. 확장자는 PC3입니다. 확장은 PC3. 그러니까 이 CAD에서 사용되는 프린터의 그 프린터 드라이버랄까? 그런 것은 확장자가 PC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다른 데서 이 PC3을 복사해서 갖고 오면 또 돼요. 갖고 오는 방법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많이 쓰는 오토캐드 PDF 첫 번째 제너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정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종이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체는 원본 및 크기는 기본값은 A4로 되어 있지만 뭘로 해야 되냐면요. 그 ISO 전체 페이지 A3를 선택해야 됩니다. ISO 전체 페이지 A3 420에 297 420에 297을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종이는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미리 보기 보면 420에 297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출력을 내면 무조건 잘린다는 뜻이야. 이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용지 크기를 보면 A3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플롯 영역을 보겠습니다. 플롯 영역은 범위, 인도, 한계, 화면 표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인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도는 내가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도면 첫 번째 좌측 상단하고 오른쪽 하단으로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범위를 잡아줘요. 근데 잘리죠. 왜 그러냐면 도면 방향을 지금 세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가로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가로로 맞췄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리죠. 잘리는데 여기서 플롯 간격 띄우기는 이게 내가 선택한 도면이 종이의 가운데 정확히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플롯의 중심, 이걸 꼭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플롯의 중심을 딱 체크를 하면 자동적으로 종이에 맞춰서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빨간 선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그러면 잘리지 않고 내가 첫 번째 도면 범위 잡은 것이 딱 잘리지 않고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롯 축적이 용지의 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의 맞춤인 것은 내가 어떻게 실제 도형이, 이 모형에 있는 도형이 크던 작던 간에 내가 종이를 에이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에이스에 딱 맞춰서 나와, 무조건. 축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이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을 내가 설계했다 하더라도 용지에 맞춤 그리면 그놈이 자동으로 에이스 용지에 맞춰서 딱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배율에 따라서 출력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이스로 설계를 했는데 에이스가 1대1로 정확하게 나와야 돼. 이게 원래 실제 길이가 10mm야. 그럼 출력돼서 자로 재도 10mm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실제 재는데 10mm야. 그러니까 50% 축소를 하면 출력된 놈을 자로 딱 쟀을 때 그 반이 나와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비율로 축척을 맞추려면 이 용지 맞춤을 이걸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한 다음에
축척에서 보면 이렇게 1대1, 2대1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가 되고요. 2대1, 3대1 이것은 이제 확대가 되는 건데 1대1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1대1로 했어도 어떻게 돼요? 잘리지 않죠. 왜 그러냐면 1대1로 하게 되면 실제 내가 이제 에이스를 작업을 해가지고 에이스를 출력 내니까 똑같이 출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맞으면 이 축척을 갖다가 이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대1로 정확하게 축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 스타일을 보면 ACAD CTB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칼라일 때는 ACAD CTB고 이제 이것은 플로 스타일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환경 설정. 그래서 ACAD CTB는 칼라인 경우고, 우리가 흑백을 쓴다라면 모노크롬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모노크롬을. 우선 칼라부터 하겠습니다. ACAD CTB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 플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로 스타일 테이블 편집계라고 이렇게 나와요. 칼라인 경우는 255세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색상 1번부터 255번까지. 선 가중치를 내가 그냥 기본값으로 썼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선의 가중치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는 내가 가늘게 작업을 해서 나는 두껍게 이걸 출력을 내고 싶다. 그러면 모형에서 작업을 안 하고도 여기서 테이블, 플롯 스타일 테이블에서 바꿀 수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선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선 가중치. 선 가중치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했던 간에 굵기가 결정이 되어버려서 출력이 나가요. 선이 보니까 너무 가늘게 나왔다. 조금 굵게 나오고 싶어.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면 돼요. 저쪽 모형에서 작업할 필요 없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면 기본적인 것은 여기가 뭘로 되어 있으면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 객체 선 가중치. 그런데 색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선택을 하려면 색상 1을 선택한 다음에 요 스크롤바를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제일 마지막 색상 255번에다가 Shift를 누르면서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선택이 되죠.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전체 색상이 다 선택된 상태에서 선 가중치를 객체 선 가중치 사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을 선택해주면 내가 실제 작업한 선의 가중치대로 출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별개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그 가중치를 사용해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및 닫기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플롯 옵션에 보면 객체 선 가중치 플롯이 꼭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 나갈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미리 보기가 되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F 저장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PDF로 이렇게 출력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칼라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시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DWG를 PDF로 넘겼는데 워크로벳에서 요 좌측에 보면 레이어 보기를 딱 누르면 레이어를 이렇게 누르면 내가 실제 CAD에서 작업한 레이어의 속성이 여기 와 있어요. PDF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치수, 딤하고 중심선을 이렇게 눈 모양을 딱 체크하면 해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CAD에서 레이어를 갖다 온오프 한 것처럼 이 DWG를 PDF로 보낸 다음에 PDF에서도 이 레이어를 온오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나 냈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P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설정된 것이 다 처음 상태죠. 한번 딱 설정한 것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 설정에 여기 꺽쇠를 눌러가지고 보면 이전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이전 플롯을 딱 누르면 이게 그대로 와줘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도면을 흑백으로 한번 출력을 내고 싶어.
지금 이제 기본값은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영역, 내가 인쇄할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 스타일만 바꾸면 돼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 설정에 가서 지금 이전 플롯을 갖고 왔는데 추가를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도면 1 하고 확인 눌러주면 현재 이 환경이 내가 플롯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면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이게 불러왔을 때 초기 상태인데 내가 도면 1을 출력하고 싶으면 도면 1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되지. 그럼 이제 난 두 번째를 하고 싶어. 두 번째 도면 출력 설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것,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흑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플롯 스타일 테이블을 갖다가 모노크롬으로 바꿔줍니다. 모노크롬을 바꿔줘요. 모노크롬을 바꿔주고 편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흑백이라 하더라도 이제 색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든 색상이 검은색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선 가중치가 객체 선 가중치 사용이라고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저장 및 닫기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딱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컬러도 나온 것보다 더 흑백이 나온 게 더 보기 좋습니다. 아, 이상 없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PDF 파일을 이렇게 이런 파일을 넣고 저장을 누르면 이것이 이제 PDF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컬러로 나왔지만 이거 흑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컬러는 ACAD CTB, 여기서는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PDF로 저장하고 이 PDF를 이제 출력을 내면 돼요. 이렇게 출력된 걸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출력을 낼 때 뭐 CAD 프로그램 없이도 된다는 거지. 다시 컨트롤 P로 가가지고 컨트롤 P로 가면 플롯으로 가면 또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전 플롯을 갖고 옵니다. 이전 플롯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도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야. 저장을 해놓고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되고 내가 또 1번 출력을 내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P 눌러가지고 초기 상태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도면 1, 2 이렇게 다 있죠. 이전 플롯, 도면 1, 도면 2. 도면 2를 딱 누르면 도면 1 환경 설정이 됐고 여기서 미리 보기 누르면 1번 거지.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도면 2, 도면 2를 딱 선택하고 미리 보기 누르면 도면 2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출력하는 것을 미리 다 이 플롯을 다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 여기다가 페이지 설정을 다 해주고 저장을 해놓으면 이것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대로 출력을 내면 되죠. 그때 환경 설정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PDF 도면을 DWG로 한번 가까워 보겠습니다. 이건 DWG잖아요. 자, 이렇게. 자, 새로운 CAD 파일에서 지금 아까 저장된 이거 DWG로 한번 가까워 볼게요. 이 가꾸는 방법은 뭐 DWG가 없는데 PDF밖에 없어. 나 이걸 또 다시 뭐 수정 작업을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DWG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럴 때는 메뉴에서 가져오기에서 PDF를 딱 선택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F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밑에 커맨드 라인 있잖아요. 커맨드 라인에서 F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F, 파일로 불러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선택, PDF 파일 선택 창이 뜹니다. 창이 뜬 상태에서 아까 저장된 그걸로 가야죠. 문서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거죠. 이거 1번 이거 누른 다음에 열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될 것이 레스터 이미지 여기 선 및
호 세그먼트 결합, 솔리드 채우기, 해치로 변환, 선 가중치 특성 적용, 긍휼선상 대시에 선종 유치. 이것이 다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그냥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것은 딱 봤을 때 뭐예요? 캐드 파일 같죠? 근데 이 PDF에서 갖고 온 거 이게. PDF. 그리고 여기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80이잖아요?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거리를 여기하고 딱 재니까 79.9916이네. 그렇죠?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똑같이 갖고 오고요. 여기서 다 이게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객체로 다 왔기 때문에. 레이어로 가보면 원래 DWG에서 PDF로 넘어갈 때 레이어 속성을 같이 갖고 그 PDF에 있는 레이어 속성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원래 있는 새 파일에 가지고 있는 이 레이어들이고 이것은 PDF로 갔다 온 레이어입니다. 수정해가지고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속성까지도 PDF에서 불러올 수가 있다. 근데 단 DWG를 PDF로 보낸 놈을 PDF를 DWG로 갖고 올 수 있지, 만약에 스캔해가지고 PDF로 바꾼 것은 못 불러와요. 그건 그림으로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 CAD로 갖고 오는 것은 DWG를 PDF로 보낸 것만 다시 PDF를 CAD로 갖고 올 수가 있다.